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복습을 뇌졸중에 대한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뇌병변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파킨슨병이나 헌팅턴병이나 이제 똑같이 기저에게 병변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동 양상은 완전히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헌팅턴도 그 이 비디오 영상에 잠깐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누림증, 브라디키네시아인데요. 즉 우리가 아무래도 파킨슨은 손을 떠는 모습을 보고 어떤 과도한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하이퍼키네시아, 즉 운동 과잉증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킨슨은 하이포키네시아의 한 예로 운동성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상태, 즉 운동 감소증이 브라디키네시아가 맞거든요. 즉 어떤 행동이 시작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억제되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이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직접 경로의 활성화가 저하가 되면서 이 시상을 억제하고 있던 SNRGPR을 말리지 못해 시상은 계속 이제 탈억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 운동 명령을 피질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행동이 억제가 되는데요. 반면 도파민의 부족으로 역시나 이 간접 경로 쪽에 억제 조절 능력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건강한 뇌보다도 더 이 아까의 GP를 그죠? 말려줄 사람이 억제가 더 돼버리니 그 결과 시상과 핵은 완전한 자유 상태가 되게 되고 열심히 이 GPI와 SNR을 자극하게 되면서 탈라머스는 계속 억제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 행동이 억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파킨슨은 이 도파민의 부족으로 운동 활동을 증가시키는 이 직접 경로는 많이 저하되는 것에 비해 간접 경로의 STN은 계속 시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이 시상의 억제 신호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파킨슨 질환의 치료를 이해해 볼까요? 이 과정에서 이 부족한 이 도파민은 우리는 이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레보도파와 같은 약물을 통해서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을 하거나 혹은 약물요법이 실패하게 되면은 이 서브탈라머스 뉴클리어스 이곳에 이제 전극을 삽입해서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인 이 STN을 이제 전극 자극을 시켜서 시상으로 가는 과다한 억제를 막는 DBS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인 레보도파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외에도 도파민 작용제, 아고니스트 투여를 한다든지 도파민 파괴와 저하하는 제제, 도파민 분비 촉진, 제흡수 분해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약물 치료가 안 되게 되면 제가 DBS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딥베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시는 것 같이 시상에 이 STN, 서브탈라머스 뉴클리어스에다가 이제 탐침을 넣어가지고 가슴 한켠에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제너레이터를 임플란트를 해서 비정상적인 억제 신호가 올 때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없앱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동영상은 이 로저 프리스크라는 40년 이상 동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가 이 손떨림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연주를 못하게 되자 이 DBS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직접 뇌의 일부를 자극하는 시술인 DBS를 받는 모습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ell, there are, but that's what the point of that first demo is, to see where they're at. I agree. 자, 어떠셨나요? 보시면 처음에는 연주를 잘 못할 정도로 손을 떨다가 나중에는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동영상도 이렇게 DBS를 작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뮬레이터를 오프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온을 한 순간 움직임이 제어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DBS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헌팅턴 무두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염색체 유전 질환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꼬리핵, 카우데이트 뉴클레어스의 현저한 소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운동이 매우 어렵고 이 무의식적 지속적 움직임을 계속 보이면서 손, 어깨, 다리 등에
여러 신체 부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고 마치 이런 모습이 춤을 추는 듯하다 하여 무도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상 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선조체, 이 스트리아토미 뉴론이 선택적으로 소실된 결과 전반적으로 억제 신경 전달 물질, 가바 같은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억제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상을 억제하는 회로가 많이 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적절하게 정상적 억제가 없이 시상 뉴런이 무작위, 부적절하게 활동을 해서 통제가 없는 운동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아직 이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증상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가 이제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저에게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 그리고 이제 관련 일단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보면 파킨슨 환자의 임상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안정시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resting tremor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막 떨리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못함증, 아카네시아라 그래서 운동 조절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또는 이 리지디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가 어떤 일을 지시를 하게 되며 큐를 주게 되며 환자가 바로 실행을 못해요. 달달달 떨고 딱 한다. 이제 시작이 잘 안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 얼어붙은 듯한 이제 프리징 현상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운동 완만증에서 브래디키네시아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행도 이게 전체적으로 행동이 다 느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눈까지도 눈의 동공 검사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공 움직임까지도 되게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할 때 팔을 이렇게 교대로 흔드는 동작들이 보이지 않아요. 리지디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스티시티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리지디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스티시티하고 다른 점은 일단 양측성이라는 거 속도에 의존적이지 않고 양측성으로 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모양이 이제 톱니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고 또 납관형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뻣뻣하고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또 보행에서는 질질 끄는 그런 셔플링 게이트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종종걸음 또는 가속보행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걸음걸이 보폭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그 보폭이 굉장히 짧아서 fascinating gait라고 합니다. 종종 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자세로는 이제 고릴라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부정하게 카이포시스가 특히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그리고 팔굽 관절도 굽힘이고요. 손목은 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소서증이라 그래서 글자를 쓰게 되면 이제 점점 작아지죠. 예, 그리고 얼굴 표정이 마스크를 쓴 것 같다 해서 무표정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의사소통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누러증, 즉 저운동성 조음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킴 곤란 또 나타나게 되고 디스파지아도 있게 되고 침도 많이 흘리고요. 변비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장을 지배하는 이 교감신경이 잘 작동하지도 않고 또 기립성 저혈압도 이 교감신경에서 분비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혈압을 유지 못해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가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환자분이 치료 도중에 굉장히 많이 졸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평가할 때 의식 상태에서 드라우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서 3분의 1이 치매를 겪는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상 평가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진단 검사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을 보기 위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Y 척도라고 하는데요. 호헨와이어 예허 척도라고 하거든요. 0에서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5단계로 갈수록 몸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0단계는 전혀 괜찮고요. 1단계는 한쪽, 2단계는 양쪽이지만 균형은 유지되고요. 3단계는 양쪽이고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보조 기구를 뭐 딱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불안한 거. 그리고 4단계는요. 보조수는 서고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아예 이게 치료실로 내려오기 좀 불안한 정도. 그리고 5단계는 아예 못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UPRDS라고 해서 단일화된 파킨슨병 계측 척도라고 그래서 파트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의식과 행동, 기분에 대해서 평가하게 돼 있고 파트 2에서는 ADL, 파트 3에서는 운동 기능, 파트 4에서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11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슈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정된 슈왑과 잉글랜드의 AD의 평가 척도도 있어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해서 나타내는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이제 슈왑 척도를 보시면 이제 0에서 100% 되어 있죠. 그래서 100%는 괜찮고요. 50%는 의존적이고요. 더 느려지고 모든 활동에 장애가 있다. 그리고 0%는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학 척도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자, 1등급에서는 최소 5년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경우 말하는 거. 2등급은 이건 징후에 따라서 구분해 놓는 거거든요. 1등급은 5년 후에 약간 진행이 관찰되고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능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3등급은 3에서 5년 후 현저한 진행이 관찰되는 거고요. 독립적일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부분적인 운동 장애를 보이고요. 4등급은 3년에서 5년 후 심한 경축과 떨림으로 인해서 이제 8에서 10년 후쯤에는 양쪽에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심한 운동 장애를 보입니다. 5등급은 그냥 아예 1년 이내 급작스럽게 발병하면서 운동을 전혀 할 수가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압, 척도, 징후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학적 검사에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MRI를 많이 찍게 되고요. MRI 검사보다도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도파민의 양을 그러니까 도파민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PET, CT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해서 신경세포가 얼마나 감소되었나를 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뇌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감별 진단을 위해서 PET, CT 검사를 PET 검사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는 그거는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조직학적 검사로는 이제 루이소체 형성을 보이고 루이소체가 이제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루이소체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병원에 또 다른 검사로는 뭐 동작 분석 검사를 통해서 보폭이 좁네, 손의 흔들림이 적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전기 진단 검사라고 해서 떨림이 트레머가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 측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안구 운동도 되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안구 운동 검사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추가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물리치료사잖아요. 파킨슨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97페이지 보시면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몸이 일단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리지디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완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PNF로 해서 뭐 몸통 운동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가동화 기법을 위해서 어깨뼈 운동, 스캐플라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도 그림으로 그리고 뭐 팔굽 관절 굽힌 뻗침 아니면 엉덩이 관절 굽힌 건에 뻗침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해주고 가동성 운동도 해줍니다. 특히 팔 이음뼈하고 숄더 거들하고 펠빅 거들 쪽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위 그림처럼요. 그리고 균형 운동. 균형 운동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 나머지 이 그림은 이제 또 다른 운동을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똑바로 이렇게 골반 운동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선 자세에서 어깨, 뭐 숄더 커들하고 이제 펠빅 커들을 지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균형 운동 이렇게 스위스 볼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몸의 균형 운동 앉아서 하는 균형 운동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행 훈련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리듬감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고 보폭 길이가 굉장히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왜 그 발자국 모양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료실에 가시면 그래서 그 발자국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고기를 환자분하고 잡고 걸어가게 한다라든가 이걸 해서 이제 보폭을 좀 증가시키는 훈련 그리고 계속해서 큐를 주면서 리듬감을 주면서 해도 되고요. 팔다리 흔드는 동작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막대를 잡고 치료사와 환자가 같이 잡고 흔들어 주면서 걷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에는 없는데 조금 더 제가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거로는 이렇게 뭐 팔자 모양으로 걷는다던가 아니면은 폼롤러를 바닥에 두고 나서 이렇게 보폭 크게 넓히는데 이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균형 훈련을 해주시면 되고 또 호흡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한테 이 호흡 운동 특히 이제 가슴 우리 쪽의 가동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이제 환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폐활량 증진을 위한 심호흡 훈련이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룹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서로 뭐 동기부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킨슨 환자들은 그룹 운동이 가장 좋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물리적 인자 치료로는 뭐 신부열 투열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신경 근육 자극 즉 NMES를 해서 근재교육, 근약화 방지, 구축 예방, 뭐 요실금, 상핀 곤란 이런 데에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예인데 파킨슨 환자한테 워커 주면 안 돼요. 이게 바퀴가 앞에 달려 있어서 또르르 굴려 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동작 시작을 잘 못하는데 그 워커를 쓰게 되면 넘어집니다. 많이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또 약물치료, 수술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물치료는 엘도파라 해서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이 잘 설명해줬고 이 약물치료가 잘 안 된다면 수술치료 뭐 Deep Stimulation, Electric Stimulation에서 DBS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 전체적인 패킨슨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